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지지나 저항 현상에 대해서 통째로 다뤄볼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이평 지지 저항,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추세선 지지 저항까지 다뤄볼 거고, 사실은 지지나 저항 현상 자체에 대해서 다룬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특정한 이평이나 이제 일반적인 지지선 저항선, 혹은 추세선 등에서 지지 현상이나 저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뭐 어디서 들었든 아니면은 경험적으로든 알 수 있을 겁니다만, 왜 이런 지지나 저항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아실까요? 사실 대부분 공부하실 때 근본적인 원인을 막 궁금해서 찾아보기보다는 빠르게 수익 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 추세라는 개념과 한 가지의 대원칙이 필요합니다. 대원칙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많은 지지와 저항 개념 중에 우선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을 일단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많이 없지만 200EMA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추세 파악용 그리고 지지저항 확인용 이동평균선입니다. EMA라는 게 지수 이동 평균인데 영어로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인데 그냥 차트에 지표 검색할 때 EMA나 지수 이동 평균으로 검색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200 EMA를 이제 4시간봉 몇몇 구간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일 왼쪽 경우는 2020 상승장 시작이죠. 시작 부분. 그리고 여기는 21년 연말 이제 하락장 시작 부분이고, 여기는 러시아발 전쟁으로 추가 하락 발생했을 때 그 가격대입니다. 다 4시간 봉이에요. 200 EMA와 차트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지지나 저항을 해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연속적으로 지지나 저항을 받습니다. 사실 보여드린 장기간의 차트 내에서는 100%로 영향을 받는다 보는 게 맞아요. 여기 다 지지죠. 이 구간 2020 상승 여기 내에서 다 지지받죠. 안 받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여기선 다 저항을 받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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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고, 여기도 다 저항이죠. 굉장히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기간을 제외하고 2020에서 현재까지의 나머지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어떠한가요? 심각하게 지지나 저항 같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200 EMA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차트가 전개되는데, 보세요. 다 지지나 저항 없이 다 돌파죠. 그냥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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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여기 다 돌파죠. 그냥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은 200 EMA에서 지지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이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매에 참여하는 입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사람들이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왼쪽 경우부터 볼게요. 이렇게 연속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에서는 매매에 참여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200 EMA에서 지지나 저항 같은 영향이 많이 있다는데 실제로도 지난 차트 복귀해보니까 그렇네. 다음 타점이 오면은 숏 포지션으로 이 저항대에서 한번 진입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혹은 이 지지 저항력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200 EMA 손에서는 계속 지지나 저항 등 영향을 받네, 다시 200 EMA를 터치할 시 영향의 방향대로 매매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반대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구간에서는 아무리 200 EMA가 지지나 저항력에 있다고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혹은 여러 관점들을 통해서 이제 체득을 했어도, 실제로 본인이 진입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진입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전 케이스들도 몇 번이고 지지나 저항을 해준 모습이 없고 오히려 돌파하죠. 반대로 돌파하면서 손절을 준 케이스밖에 없어서 실제 매매에 참여할 때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4시간 봉이라서 더 그래요. 즉 이제 지지나 저항의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직전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심리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200 EMA에 영향을 받는 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되돌림 비율상 우연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있지만이 아니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발생한 연속적인 영향을 받는 타점들이라던가 연속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타점들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심리 추세를 영향받는 거예요. 즉 그냥 직전에 이게 영향을 받았나 안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주봉상 7SMMA도 똑같아요.
주봉상 지지나 저항을 주는 이동 평균선으로 제일 유명한 게 7SMMA인데요. 4시간 봉이나 1일 봉의 200EMA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200EMA보다도 7SMMA가 주봉상에서 영향이 훨씬 더 많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둘 다 심리 추세로 동일합니다. 자, 이 심리 추세라는 내용을 모든 지지와 저항 현상에서 기본으로 하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원칙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 더 달라집니다. 대원칙은 나중에 말씀드린다 했죠. 대원칙은 가격 주체는 마켓 메이커다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사실 있어 보이는 말로 해서 마켓 메이커지, 마켓 메이커는 세력이나 기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력, 기관 이러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가격 움직임의 필수 불가결 존재입니다. 가격 상승과 하락이 개인들의 매도 심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가격 상승 하락의 원리는 마켓 메이커들의 마켓 메이킹입니다. 늘 우리가 세력 하면서 욕하기도 하지만 사실 세력이 없으면 차트는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켓 메이커, 즉 기관이나 세력들의 수익은 뭘까요? 맞습니다. 개인들의 손실분입니다. 따라서 이 마켓 메이커들에게는 개인들을 손실보게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들은 그 마켓 메이킹 행위를 피해서 수익을 낼 의무가 있는 겁니다. 90% 정도는 마켓 메이커가 수익을 가져갑니다. 즉 마켓 메이커가 이기는 거겠죠. 나머지 10% 중 일부는 운으로 이깁니다. 운으로 마켓 메이커를 이기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 공부를 열심히 한 개인들이 이기는 거겠죠.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 차트 해석은 청산맵이나 미체결 물량을 통해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면은 대원칙과 파생된 이론 하나가 나왔죠. 일단 대원칙, 기억해 주셔야 할 대원칙은 가격 주체는 마켓 메이커다. 그리고 파생된 이론은 마켓 메이커들의 의무는 개인들을 손실보게 하는 거다. 기억해 주세요. 다시 단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200EMA에서 심리 추세가 4시간 봉에서 예시를 들어드렸죠. 심리 추세가 단기 분봉의 타임 프레임에서도 물론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위에 두 가지 파생된 이론 때문에, 대원칙과 파생된 이론 때문에 단기 프레임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간봉 1봉의 타임 프레임에서는 장기 마켓 메이커들이 미체결 물량이 과다하게 쌓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리 추세의 발생 지점에서 이 심리 추세를 터트려서 미체결을 털고 하는 것 수지타산에 맞지가 않아요. 금방 한 말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미체결 물량이라고 하면은 아직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은 개인들의 선물 포지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숏 미체결 물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숏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아직 수익 실현도 하지 않았고 손절도 하지 않은 그냥 숏 포지션을 들고 있는 그 상태를 미체결 물량이라고 해요.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 왜 이 미체결 물량이 많으면 좋지가 않을까요? 만약 3만 달러대에서 숏 미체결 물량, 즉 아직 수익 실현이 되지 않은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하방 추세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인데 저 숏 미체결 물량들을 없애지 못하면, 즉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 포지션 정리를 하지 않은 숏 포지션들을 없애지 않으면 세력들이 나중에 가격을 내렸을 때 마켓 메이커들이 저거를 다 수익 실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체결 물량 털기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당장에는 큰 자금 손해를 보면서 미체결 물량을 태워버리고 마켓 메이커들이 추세를 지속해 나가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미체결 물량 털기는 정말로 마지막 카드예요. 마켓 메이커들이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작업을 하는 거라서 미체결 물량이 어지간히 많이 쌓이는 게 아니라면은 마켓 메이커들은 미체결 물량 털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스윙 관점에서 시간봉 혹은 일봉에서 심리 추세가 형성되었다고 형성될 때마다 미체결 물량 털기를 한다면은 수지타산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손해예요,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 다만 단기 마켓 메이커의 관점에선 다릅니다. 단기 마켓 메이커의 관점은 당연히 호가가 너무 얇습니다. 단기에서는. 또한 고배율은 장기 관점에서는 전체 배율 중에서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당장 주변 가격대에서도 고배율이 굉장히 많아요. 미체결 털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따라서 심리 추세가 연속되기가 단기 차트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가끔가다 한두 번 지지되고 저항될 수도 있긴 하나 이제 장기 차트처럼 심리 추세를 만들지 못합니다. 단타하면서 지지선이나 저항선, 추세선의 지지 저항 받는 거, 그리고 이평선 지지 저항으로 매매 방식을 한번 짜보면은 아마 지독하게 맞지 않을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애초에 지지나 저항 개념이 시작된 게 스윙에서 시작된 거라서 더 그럴 거예요. 이전에 설명드린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에서는 굳이 미책을 털기에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은 그냥 지지나 저항밖에 내버려 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심리 추세가 장기 타점에서 보면 그냥 그대로 타면은 수익 실현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여기서 보이는 이런 지지선 혹은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 지지 저항 이런 거는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금방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 EMA 지지 저항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세선도 포함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장기 타점에서 온다면은 무조건 미체결 물량이 쌓여요. 여기서도 미체결 물량이 쌓일 거고 이미 형성된 저항선에서 지지선에서 여기는 저항선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반드시 미체결이 쌓일 거고 여기서도 쌓일 겁니다. 즉 이렇게 지지 저항선을 예시로 들면 고배가 되든 이제 그냥 한번 터치한 거는 미체결이 무조건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일본이나 뭐 주봉이나 일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1번 미체결 즉 개인들의 포지션을 그냥 두고 가는 방식이랑 2번 미체결을 일부러 만들고 가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마켓메이커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장기 분봉에서는 이 두 가지로 무조건 95% 이상 나옵니다. 여기 이거는 1번 경우죠. 미체결을 그냥 두고 가는 방식. 잠시만요. 미체결을 그냥 두고만, 즉 그냥 물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미체결을 두고 간다는 방식은. 이거는 추세선에서는 추세선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거는 추세선 지지저항 같이 일어나고 1번 경우는 추세선과 지지저항선 같이 일어나고 2번 경우는 그냥 지지저항선에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자, 1번 미체결을 그냥 두고 가는 방식.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마켓메이커의 입장의 차트를 보는 거예요. 혹시 세력은 개인들이 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즉 돌파할 때나 지지 저항 등의 영향을 받을 때 굉장히 빠르고 이제 순식간에 차트가 전개됩니다. 여기서도 돌파한 시점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나죠. 대부분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터치를 진짜 완전 순간 하거든요. 완전 그냥 이 저항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일단 받는다면 돌파를 한다 해도 굉장히 빠르게 돌파해서 탈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리테스트도 거의 안 줍니다. 그냥 이제 보통 애초에 지지나 저항 같은 영향을 받게 계획 중이라면 마켓메이커들이 당연히 개인들의 관점도 대중적인 관점이니까 있을 거고 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순식간에 호가에서 시장가를 통해서 이제 진입을 못하게 하고 망설이게 한다는 거죠. 그냥 미리 진입했어야 되는데 이런 심리를 만드는 거죠. 추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할 때 굉장히 크게 이탈하죠. 뭐 추세선 자리가 중요해서 이탈을 크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해석을 1번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미체결을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미체결을 일부러 만들고 가는 방식. 즉 물리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추세선에서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지지저항선에서 많이 생깁니다. 여기선 대부분 개인들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추세선 주변에서 가지게 만듭니다. 마켓메이커들이. 그 다음에 그 심리를 통해서 미체결들을 일부러 만들어 버리고 즉각적으로 손실이나 청산을 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2020년 이후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저항선은 4만 6천 달러랑 2만 9천 달러인데 이 두 가지에서 다 발생했거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정말 비트코인 역사상에서 중요한 지지 저항대예요. 4만 6천은. 자, 아마 여기서 제 기억상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서 다 롱 간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때 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자, 근데 일단 여기는 일단 아래쪽 가격 입장에서 본다면 이 윗가격대는 저항선으로 작용했죠. 일단 저항선을 돌파해줍니다. 돌파해준 상태에서 이 저항대에서 머물러요. 돌파해준 상태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롱 관점을 더 우세하게 봅니다. 롱 관점을 더 우세하게 보고 이제 이렇게 가격이 횡보를 그리고 있으면은 가격을 탈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롱 미체금 물량이 실제로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 미체금 물량을 세력들이 일부러 쌓은 거죠. 이 가격을 저항선을 돌파한 위에서 체류하게 만든 다음에 롱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미체계를 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해서 하락이 굉장히 많이 됐죠. 여기가 끝이 아니고 더 됐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쭉 내려버린 거죠. 즉 미체계를 일부러 만들어서 개인들을 손실 보게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냐, 세력들의 의무는 뭡니까? 마켓메이커들의 의무는 개인을 손실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미체결 물량을 일부러 쌓아서 개인들을 손실 보게 한 거죠. 다음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역사상 중요한 지지 저항선 29,000이죠. 29,000에서 애초에 윗가격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작용했죠. 지지선을 실제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한 다음에 그 가격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체결 자체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제 기억상엔 그냥 원래 기본 원리로는 여기서는 숏 미체결이 더 많이 쌓여야 되는데 여기는 2020부터 2020 이 시점 이후로부터 계속 29,000 윗가격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었고 이때까지 발생한 게 사실 지지나 저항이 동시에 발생한 게 아니고 저항밖에 발생 안 했거든요. 지지선이 맞죠. 이 29,000이라는 지지선에서는 저항이라는 현상이 발생한 적이 없고 지지라는 현상밖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무조건 또 지지가 발생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미체결 물량 자체가 많이 쌓였어요. 롱 미체결 물량이 약간 근소 위로 쌓인 걸로 기억하는데 미체결 물량 자체가 많이 쌓였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계속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서도 지지를 받을 거라고 예상한 거죠. 하지만 반대였죠. 그냥 애초에 미체금 물량을 많이 만들어 놓고 털어버려서 개인들을 손실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지지나 저항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쓴다는 거는 지지선 저항선에서 지지 저항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캔들을 보면서 돌파로 대응해야 됩니다. 지지나 저항 개념으로만 쓸 거면 프로핏 타겟에 대해서 이제 지지나 저항을 쓰는 걸 제외하면은 단기 사용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무조건 단기 사용에서는 돌파로 접근해야 돼요. 다음 영상은 이제 이번 주말 중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